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향 아침 기온이 현재 0도입니다. 네, 오늘 낮 최고 기온 11도로 예상되는데요. 맑은 날씨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 넘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국내 대표 포털 기업인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인 두 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공식화합니다. 전에 한번 시동을 걸어라 해서 이 사안 짚어드렸죠. 네, 오늘 이 결과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오늘 결심 공판을 맞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됐는데요.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입니다. 특검이 얼마를 구형할지도 관심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동아일보 기사 상당히 주목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구속 취소 직후 열린 대검 부장회의와 관련해서 당시 참석한 간부들에게 지지서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회의 소집 경위, 그리고 윤석열 석방 판단의 근거,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기소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상세히 묻고 있습니다. 3월이었죠. 온 국민을 그야말로 멘붕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윤석열 구속 취소. 직위원은 날수가 아니라 시간수로 계산했다라면서 윤석열의 구속이 부당하다 해서 풀어줬는데 심우정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 항고를 해야 하는데 포기했습니다. 위헌 소지를 들면서 대검이 스스로 이렇게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인데요. 수사팀은 항고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심우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검은 지난 9월 심우정을 17시간 조사했고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직후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을 압수수색하면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사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도부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당직자의 사전 접촉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A 위원장이 최고위원을 추천하면 하겠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A 위원장이 누구일까요? 의원들은 이를 사실상 차기 최고위원 후보와의 조율 시도로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원상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는 12월 3일까지 하필 내란 1년 되는 날이군요. 12월 3일까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아야 해서 여러 최고위원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 5명이 물러나면 최고위원 과반이 비게 돼서 정청래 대표 체제는 자동 해산되고 비대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체제를 유지하려는 물밑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만 지도부는 관여를 부인하면서 대표와 사무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자 속에 A 위원장도 내가 먼저 출마 의사를 전했다라면서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내부에서는 현 지도부가 당원 주권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구인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두고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문위는 지난달부터 4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중수청이 구대범죄를 그대로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청법에 규정된 부패, 경제, 2개 범죄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대 범죄를 주장하는 쪽은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이 경찰처럼
검찰처럼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대 범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핑퐁과 미제 사건 증가를 지적하면서 기존 검찰 수사의 장점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 내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자문위의 논의를 참고해서 중수청법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 선진국들은 다른 해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5개 나라에서는 환자를 처음 접한 구급대가 상태를 평가하고 이송병원을 직접 선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현장 구급대가 즉시 병원을 결정하고 영국, 호주, 캐나다는 중앙관제센터가 이를 지원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환자의 중증도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증도별로 응급의료기관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고 별도의 수용 능력 확인 규정 없이도 가까우면서도 적합한 병원으로 환자를 보낸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국내는 구급대원이 병원 수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서 응급실이 거부하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서울 주요 대학의 온라인 강의가 6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19년 162개였던 온라인 강의는 올해 854개로 늘었고 연세, 고려, 그리고 서울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대형 온라인 강의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뒤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 여러 대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입니다. 학생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온라인 시험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학가의 공통적인 고민인데요. 실제로 연세대 600명 규모 온라인 수업 중간고사에서는 의도적인 화면 조작, 시선 회피 등 50여 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고 고려대에서는 1,400명 수강 강의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정답 공유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를 없애기도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필수 과목 수요 증가로 온라인 전환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AI 시대에 맞는 평가 방식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큽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TV 뉴스 리뷰 함께하죠. 2022년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열린 경찰서장 회의.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전 총경은 공무원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순응해라 하지 않으면 넌 징계할 수 있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76년간 유지됐던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지휘 감독에 따른 의무가 생기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됩니다. 지시 거부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원행정처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향해 비난을 이어가던 김종현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은 지 6일 만입니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이들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된 이후에도 재판부를 향한 모욕적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약한 놈입니다. 비공개 감치 재판에선 재판장에게 해보시던가라며 도발했고 법원장 등에게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관이나 진관이를 싸고 도는 법원장이나 이런 인간들 한심하기가 짜이가 없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 폐지. 그동안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라 비판해왔는데 이를 민간에게 방해, 대법원장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왕적인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직 법관 외에도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지식이 풍부한 비공무원이자 비법조인을 포함시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명 추천권을 다양한 단체에 분배하여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디올백 사건을 전담할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12일 만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송경호 지검장,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는 검찰이 직접 제3의 장소로 찾아오는 특혜성 방문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미심쩍었던 검찰 인사에 김건희 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부탁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앞서 그제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신인도가 엉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셔야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저는 반대라는 취지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문건 2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기억이 없다고 말했지만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 담화문 등을 본 적 없다고 말한 건 위증이라고 인정했습니다.